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놀라운 소식인데요. 예, 세상에서 가장 큰 555.55 캐럿의 검은 다이아몬드가요. 예, 무려 316만 파운드. 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역사가 대단한 게 약 10억 년 전에 이 지구와 유성 간의 충돌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광물이라고 하는데, 야, 뭐 10억 년이면 진짜 그 기간이 뭐 계산이 안 되네요. 예. 그리고 발견되는 지역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브라질하고 중앙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희귀한 그런 광물이라고 하는데, 아, 도대체 보석이 뭐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역사를 좀 들어보면 야, 진짜 그럴 만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555.55 캐럿이라면서요. 예. 3캐럿 5캐럿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뭐 일부러 그렇게 맞췄나? 아, 그러니까 어떻게 555야. 예. 오, 진짜 대단합니다. 야, 정말 오늘의 오프닝은 가늠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막 튀어나왔거든요. 벌써부터 51억. 10억 년 전. 555.55 캐럿. 막 이런 거. 아, 정말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채널을 고정시키는 데는 정말 탁월한 오프닝이었나, 아니었나, 그런 평가를 내려봅니다. 오프닝을 왜 근데, 평가를 합니까? 예. 나도 평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맨날 평가받는 인생이어가지고. 하기는 뭐.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수학 관련해서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뭐 오프닝 말고는 없겠지요. 그렇죠. 예. 자, 수학은 이분들이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움직이는 수학,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보석이요? 보석. 글쎄요, 보석이랑 수학이랑 연관이 있나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보석이라는 키워드를 좋아할까,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좋아하죠, 당연히. 네, 어렸을 때부터 이 장난감 루비 반지 이런 거 끼고 다니잖아요. 네. 또 다이아몬드나 금은요, 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 아이들이 충분히 흥미 있어 할 만한 소재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좀 어머니들만 모이실 줄 알고 그러니까요. 걱정했네요. 네, 오늘은요, 이 보석을 갖고 싶은 욕망을 좀 수학을 잘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은요, 사실 단어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 아닙니까? 이 보석. 네. 선생님 평소보다 굉장히 밝으세요. 선생님은 안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보석 얘기 나오자마자 굉장히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하죠. 네. 이렇게 이제 관심사나 좋아하는 것을 수학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보석이란 사전적 의미로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뭐 희귀한 광물을 뜻합니다.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구분하고 분류해야겠죠. 당연히 수학이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보석은 정확한 중량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것만 봐도 수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요. 사실 이게 지금 수학이랑 연관이 있을까 싶은 주제들이 선생님들 설명 한두 마디 듣다 보면은 되게 연관이 있구나. 정말 신기해요. 예.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수학이 보석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예, 그냥 보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까지 찾아내면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죠. 자,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돌, 보석. 미적 가치의 희소성까지 갖춘 보석은 우리 삶 속에서 약속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보석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으니 지금부터 신비로운 보석 속 수학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약 2천여 가지의 광물이 모여있는 이곳. 근데 건물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광물 결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육면체가 황철석이기 때문에 황철석의 결정 모양을 응용해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가공하기 전 보석의 원석을 살펴보면 겉모양이 특유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광물이 원소와 원소가 만나 화학적 결합을 이루면서 규칙적인 원자 배열의 결정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앞서 건물에서 봤던 황철석의 원석은 주로 정육면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우리에게 수정으로 더 잘 알려진 석영의 일반적인 결정 형태는 육각기둥으로 끝부분은 육각볼 형태인 것이 특징. 또 어안석은 사각기둥.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의 원래 모습은 원래는 팔면체 형태였군요. 하지만 원석이 모두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건 아닌데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 광물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같은 종류의 광물도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형태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진 네모 모양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육각형 모양, 벌레 같은 모양,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은 주위의 여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보는 다른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석영이나 흑요석처럼 일정한 모양 없이 부서지는 광물이 있는 반면 광물이 쪼개질 때 특유의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광물이 있는데요. 얇은 판 형태로 쪼개지는 운모는 한 방향,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정장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세 방향으로 쪼개지는 광물로는 암염과 방해석이 있습니다. 방해석은 기울어진 육면체 형태로, 암염은 직각 형태로 쪼개진답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보석이죠. 다이아몬드의 원석인 금강석은 네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광물 원석을 단단한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잘 다듬으면 보석으로 재탄생해 우리 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보석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데는 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빛이 보석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때는 굴절을 하게 되는데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게 됩니다. 이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석을 조각할 때 임계각에 맞춰 조각하면 빛이 보석 안에 머물러 더욱 아름다운 보석을 볼 수 있답니다. 빛나는 것만큼 중요한 보석의 판단 기준.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는 보석은 쉽게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느냐도 보석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모스 경도계입니다. 1824년 오스트리아의 광물학자이신 프레드리 모스 씨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장 약한 활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번인 금강석까지, 즉 다이아몬드까지 그 순서를 나름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광물의 모스 경도는 1부터 10까지 총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경도 1로는 가장 부드러운 활석, 경도 2로는 분필이나 시멘트의 재료로 사용되는 석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경도로는 경도 5의 인회석과 6에 해당하는 정장석이 있고요. 가장 단단한 모스 경도 10에 해당하는 광물은 바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랍니다. 사람의 손톱은 경도 2.5, 유리는 경도 6이라고 하니 일상 속 다른 물건들과 광물의 경도를 비교하며 얼마나 단단한지 가늠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리고 수고한 나 자신에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보석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수학의 가치도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 모스 경도계라는 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듣자마자 그래 수학이구나. 네. 반짝반짝 이 보석이 더 빛나는 이유, 각도. 예, 요것도 수학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선생님. 예. 또 다른 그 보석과 수학의 연관성,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하면은 어떠세요? 네. 흑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흑연은 일단 연필 시임으로 쓰. 너무 흔한 거 같고, 예, 다이아몬드는 예,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이제 무른 성질이 있어서 연필 심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의 보석으로 사랑받는 다이아몬드는 현재까지 가장 단단한 천연 광물입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산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 그럼 성분이 같은 거예요?
네. 진짜요? 아, 흑연 너무 억울하겠다. 아, 그러니까 아니 같은데 아니 자기만 연필심이야 왜?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네. 이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내의 모든 탄소 원자는 치밀한 그물 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매우 단단하고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다이아몬드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한편 흑연은요, 모든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해서 육각형 모양이 계속 이어져서 얇은 판 모양의 결합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판과 판 사이에 탄소 원자끼리 또 다른 약한 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때 흑연을 구성하는 육각형의 탄소 결합은 잘 깨지지 않으나 이 판과 판 사이의 탄소 결합은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성분은 같지만 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아하. 야, 다이아몬드랑 연필심이 이 성분이 같다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거 듣고 있으면 막 우리 학생들 지금 막 와 정말 이러면서 그래 학교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수다학에서 봤어. 그럼 아는 척할 수 이렇게 있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석으로 수학 공부를 보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석으로 단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공부요? 예, 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네. 금의 질량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 예, 그람, 예, 냥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지금은 그람수로 정확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증서에서는 그런 돈으로 표기된 걸 보기가 어렵게 됐지만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40, 50대 사이에서는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 필근이 돌잔치 할 때는 내가 한 돈짜리 냈는데 나 돌잔치 하는데 필근이가 반 돈 냈더라 뭐 이런. 예. 사실과 다릅니다. 예, 한 돈의 질량은 3.75g입니다. 그럼 두 돈이면 7.5. 예, 맞죠. 그럼 세 돈이면 11.25g이겠죠. 즉 돈을 그램으로 바꾸려면 돈 곱하기 3.75 하면 되죠. 이 곱셈에 대한 공부가 또 가능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의 중량은 원칙상 그램으로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이제 그램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또 널리 관습적으로 잘 퍼져 있는 것들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근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 금 사줄 때 그램으로 사주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석을 직접 구경하거나 뭐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뭐 좀 관련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또 보석의 기원 같은 것을 좀 찾아보면서 수학적 호기심을 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1캐럿과 금 24K, 그 K도 캐럿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서로 발음은 같지만 글자가 달라요. 예. 아, 그것도 캐럿이에요? 예, 두 단위 모두 캐럿이라는 열매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이지만요. 네네네. 다이아몬드하고 금이라는 금속을 구분하기 위해 앞에 들어가는 철자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다이아몬드 1캐럿의 유래는 이것은 과거 캐럿, 즉 나무 열매 하나의 무게가 200mg, 즉 0.2g으로 일정한 데서 대부분 일정한 데서 이렇게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이 캐럿 나무가 많이 있어서 무역 활동 시에 이 캐럿 나무 열매를 자주 사용했고요. 이 과정에서 캐럿이 캐럿으로 발음이 변형되면서 다이아몬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불리게 된 것이고요. 금의 순도를 알아보는 단위인 캐럿의 유래는요. 성인이 말린 캐럿의 나무 열매를 이렇게 한 손에 쥐었을 때 보통 24개가 잡힌다는 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예, 물론 다른 설들도 존재하고요. 재밌네요. 그러게요. C랑 K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자, 보석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보석 목걸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목걸이요? 근데 그냥 만들면 수학하고 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보석 만들기를 하면 수학 활동이 규칙이요? 되겠죠. 규칙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빨로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네, 그런 단순한 규칙도 이제 저학년에게 괜찮은데 네네네. 조금 더 복잡하게 하자면은 검은색 구슬 1개, 이 노란색 구슬 1개, 검은색 구슬 2개, 노란색 구슬 1개, 검은색 구슬 3개, 노란색 구슬 1개 이렇게 노란색 구슬의 개수는 같지만 이제 검정색 구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반복이라는 규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제 규칙으로 반짝반짝 보석 목걸이도 만들고 하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을 저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또 빨로파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좀 전에 약간 움찔했어요. 아니 저거 말씀해 버리시면은 난 뭘 만들어야 되지? 나는 진짜 다이아를 깎아오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일단 뭐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가서. 과연 네. 오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메스 키친 우리 필근 씨 다녀오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아 선생님 오늘 또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바로 보석입니다. 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요. 우리 선생님 손에 반지 많잖아요 지금도.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또 선생님께 갖고 있는 기대가 또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오늘 뭘 만들어 볼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보석 만들어 볼까요? 안 돼요. 왜요? 선생님 좀 전에 우리 보석 목걸이 이거 만드는 법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요. 보석 갖고 만드는 목걸이 같은 거 말고요. 진짜 보석 그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아니, 보석 그 자체를 만든다고? 우리가 네. 여기서요? 네. 이야, 아니 뭐 가능만 하다면 진짜 좋죠. 됐어. 네, 보석은 가공 전에 특유의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고체 물질인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하고 넘어오셨죠?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뭘로? 바로 바로 소금 보석 결정을 만들어 보면서 알아본다는 거죠. 소금이요? 소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소금? 네. 야, 소금으로 보석을 만든다? 야, 굉장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설레입니다. 소금 막 반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선물해야겠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빵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아니 준비물에 물, 소금, 씨?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짜잔! 오, 이게 뭐야? 이거는 모루라고 하는 철사가 가운데 들어간 실인데요. 아, 이거 알아요. 이거 요즘 많이 보셨죠? 네네네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맞아, 만들 맞아, 때도 맞아. 사용하고 네. 이걸로 많은 공예품도 많이 만들고는 해요. 네. 일반 실을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특별히 이걸 이용해서 별을 만들어 봤고요. 아, 네. 그다음에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을 녹여줍니다. 아주 많은 양이요? 많은 양이요. 아, 정말 많은 양을 물에 녹여준다라. 그러면은 막 실험하다 혹시 목말라도 마시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진짜 짜요. 진짜 짜게.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네.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일 때도 그 물질이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상태를 바로 포화되었다고 표현하고요. 포화되었다. 이 포화 상태의 용액을 바로 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포화용액도 온도를 높여서 가열해주면 더 많은 소금이 녹을 수 있거든요. 아, 온도를 높이면? 네, 오. 이를 바로 과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과포화 상태로 녹인 소금물이라는 거네요. 소금물. 정답. 오. 제가 관찰하기 쉽게 유리병에 이렇게 옮겨서 담아왔는데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소금 알갱이가 병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 알갱이가 병에 들어가게 되면 네네. 나중에 넣으실 대신 그 알갱이 중심으로 결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여기에다가 이 실을 담가주면 끝인데요. 그냥 이렇게 담가요? 실을 담가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 나무 막대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균형을 잘 잡아서 유리병 위에 놓아야 합니다. 오. 이제 병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네.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관찰하면 진짜 끝. 진짜 끝. 드디어 진짜 끝. 이번엔 네. 진짜 끝.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선생님? 저거 뭐 하루 이상은 하루 기다려야 이상이요? 되거든요. 네. 정말 저희 메스키친 최초로요. 하루 이상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천천히 우리도 여기서 뭐 텐트 하나 치고 함께 관찰하면서 그죠? 네. 아니죠. 1박 2일 동안? 아니에요? 다 집에 가는데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미리
아, 미리 해오셨어요? 아, 내가 진짜. 소금 보석 결정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와, 제가 정말 선생님 이래서 좋아합니다.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야, 좋습니다. 그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야, 이렇게 분명 이런 네. 그냥 이런 실이었는데 털실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렇게 보석 모양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와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네. 여러분 보이세요? 와, 신기한데? 필근 씨,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네네네. 무려 네.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오, 아니 그냥 담궈 놓으면 되는데 뭘 고생을 하셨다고 생색을 내고 그러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정말 4일이나 걸려가지고. 야.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네. 물이 식으면 일반적인 차가운 물이 포용할 수 있는 소금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또 용해되었던 요금이 물을 떠나 실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원리예요. 아. 그리고 물이 증발한 뒤에도 소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물의 균형이 더 흐트러지고 결정 성장을 촉진하게 되면서 네. 아름다운 소금 결정이 완성되는 원리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거를 누가 소금이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저 좀 보석이라고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네. 이거 이야,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와, 결정 공부도 하고 이 소금 보석도 없고 일석이조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끼고 다니고 그러진 못하지만. 네. 필근 씨, 그래서 소금 결정 모양은 확인해 보셨나요? 아, 소금 결정 모양, 결정 모양. 아, 요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정육면체죠. 네, 정육면체 모양.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죠. 완벽합니다. 아이, 그럼요. 과포화 상태의 소금물은 불안정한 상태라 원래 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소금을 다시 고체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포화 용액 안에 고체 상태의 소금 알갱이가 있으면 이를 씨앗으로 삼아서 소금 결정이 자라게 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100점입니다. 100점이군요. 아, 정말 누구든지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시키치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는 맛있는 수학 레시키치. 다음 주에 만나요. 짜잔! 요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소금물이었는데. 네, 털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돌려주면요, 이 조명에 따라서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도 이쁘겠다. 그렇죠. 대신 이제 소금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 결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집에서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농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물에 이제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죠. 네. 이렇듯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 소금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또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인 이 혼합물, 이 소금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네. 하죠. 네. 같은 소금물이라도 어떤 것은 아주 짜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하기가 서로 다르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의 양에 대한 용질의 양을 그 비율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액의 진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보통 백분율로 나타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500g의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60g이라고 한다면 이 소금물의 진하기는 500분의 60 곱하기 100 해서 1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소금 결정을 만드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막대사탕 만들기인데요. 사탕이요? 네, 방법은 똑같아요. 설탕물을 과열해서 네. 과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식히면서 설탕 결정을 만들면 반짝반짝 빛나는 막대사탕이 완성됩니다. 해봐야겠다.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여러 번 해봐야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소금 결정은 그래서 사실 별로 안 신기했어요. 먹기는 좀 사탕이 최고지. 그렇죠, 그렇죠. 사탕 만드는 건 진짜 재밌어 하겠는데. 네. 보석과 수학 이게 뭐 너무 신기해요. 뭐 네. 이렇게 많은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뭐 좀 더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석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원석에서 최대한 큰 보석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석에서 가장 큰 보석이 나오도록 그 위치와 방향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해진 조건 안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수학에서는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적화 문제 중에서 조건이 무수히 많은 경우를 반무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석에서 가장 큰 보석을 조각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생긴 원석을 조각할 수 있는 방향이 무한계이기 때문인데요. 이 학자들은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반무한 최적화 문제의 근사해를 찾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조각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얻었던 그 중량보다 더 무거운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덕분에 이제 어렵게 얻은 원석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보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은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또 학생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이제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석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이런 예, 격려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이대로 예. 그냥 끝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클로징 멘트가 야, 아니었나. 진짜 매회 이걸로 클로징하고 싶다. 예. 정말 오늘 보석 속에 움직이는 수학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다양한 수학 이야기를 알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더 많은 수학 이야기를 보석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석을 통해서 얻는 이 수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지식 이게 진짜 보석보다도 더 값진 예, 그런 보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멋있는 클로징이 나오니까 멋있는 예, 이야기에 이어가네요. 네, 자 저희는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기돈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